네, 안녕하세요. 홍쌤의 오븐 싸게 홍현희입니다.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22년도 1회 기출이죠. 무어의 가족 갈등 유형 5가지를 적는 건데요. 일단 요거 이렇게 해서 외워요. 외우는 게 목적이니까. 관자 가정구이가 무어라고? 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관계 갈등이 있겠죠. 관자의, 자는 이제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넣은 거예요. 자는 없어요. 관계 갈등. 관계 갈등은 뭐냐면은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오해 또는 이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이게 뭐냐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과거로부터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고, 뭔가 이것들이 정서를 강하게 만들죠. 유발하는 거. 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엄마가 이제 아빠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말씀하실 때가 있죠. 뭐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너무 생생해. 너무 생생하게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30년 전, 40년 전. 그리고 한 번만 들으면 1000번이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제 고정관념도 또 있을 수 있고 오해, 뭐 불충분한 이해 이런 것들이 관계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는 뭐예요? 가치 갈등입니다. 가치 갈등. 가치 갈등은 뭐냐면은 서로의 신념이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신념이나 목표가 다르다. 신념이나 목표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내 정체성에 대한 갈등도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신념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수용도 안 되고 존중도 안 되고 이럴 때 아니면은 너무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는 뭔가 아버지가 본인이 젊은 세대 때 그 있었던 그런 어떤 가치관, 그 시대의 가치관을 주장한다면 지금은 아닐 수 있잖아요. 1960년대나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가치관과 지금 현재 뭐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가치가 동일하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정보 갈등이 있습니다. 정보 갈등. 정보 갈등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가지고 있는 자료, 정보가 다르거나 정보가 부족할 때, 이거 정보 갈등은 자료 갈등도 돼요. 자료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네. 아무튼 자료 갈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이거를 불신한다던가 정보를 믿지 못해요. 서로 정보를 믿지 못해. 사실 저는 이제 학원에 대한 정보를 별로 믿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 사교육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너무 불안을 조장하잖아요. 뭔가 학원을 안 다니면은 절대로 공부를 못할 것처럼. 아닙니다.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어. 옛날부터 바뀌지 않는 거 뭐예요? 공부와 효도는 셀프다. 예. 안 하면 안 올라요. 안 하면 합격 못하고, 이거는 뭐 마찬가지인데, 근데 마치 뭔가 학원을 꼭 다녀야만 어떻게 되는 것처럼. 예. 요런 것들, 불신. 예. 저희 집 가족 갈등의 원인이죠. 예. 투머치. 어쨌든 요런 것들. 아니면 혼자만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아빠가 보너스를 타고 왔어요. 보너스를 타고 갖고 왔는데, 혼자만 알고 있죠. 그래서 살살 쓰다가 비상금 이런 거 살살 쓰다 엄마한테 걸려요. 네, 난리가 나죠. 그날은 정말 사달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유형이 되겠죠.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 요 세 가지는요. 무어가 뭐라 했냐면 쓸데없는 갈등이다. 애초에 발생이 불필요하다. 이거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서로 뭔가 옛날 얘기 자꾸 안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서로 가치가 다르면 인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일으키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쓸모없는 갈등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가 요 구예요. 구조 갈등. 구조 갈등은 뭐냐면은 어떤 가족 체계 자체가 지닌 구조 때문에 힘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죠. 예,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다. 그래서 뭔가 역할 책임을 나눌 수가 없다던가. 역할 책임. 아니면 시간이 너무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를 누가 담당을 했어요. 근데 다 같이 쓰는 건데 왜 나만 하냐든지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막 나눠서 해야 되는데 누구는 뭐 욕조하고 누구는 변기하고 누구는 세면대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나누는 게 그러면 공평하냐? 또 그것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구조 갈등의 예가 될 수 있어요. 또 마지막이 이익 갈등이죠. 구의의 이익. 이익 갈등은 뭐냐면은 뭔가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부족한 자원이 문제예요. 부족한 자원을 서로 가지려고 할 때. 이게 이익 갈등이죠. 그래서 뭔가 가족의 생활비가 정해져 있는데 서로가 주장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면 나는 더 못 가져요.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게 이익 갈등이에요. 아니면 절차가 되게 누구나 보기에 합당하게 되지 않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심리적인 것도 이익 갈등에 들어가는데 난 이런 처우를 받고 싶다. 이런 대접을 받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또 이익 갈등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갈등 유형 한번 외워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